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3월입니다. 날이 많이 봄이에요. 추워요. 네.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올겨울 정말 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영하 17도에 녹화를 했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때가 기억나네요. 네. 그때가 기억나는데 벌써 이렇게 봄이 와서 여러분들은 뭐 따뜻함에 참 즐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취준생들에게는 상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쵸. 시작이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사불성을 많이 보시면서 정말 좋은 정보를 가져가셔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분은 혹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있으세요? 저는 네. 문화랑 문화. 문화요? 네, 기업 문화. 기업 문화랑 아무래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뭐. 중요하죠. 네, 어떤 부분은 중요하죠. 두 분은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무에 대한 로망은 많이 없어졌고. 예. 근데 우리 책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4명의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까 네. 연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사소할 수는 있지만 근무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러시아가 갑자기 또 생각나요. 시베리아. 그렇죠. 근무지가 좀 집 가까운 곳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가고 오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좀 지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게 바로 옆이면 가장 좋겠고요. 부장님도 혹시 예. 돈이 좀 중요하신가요? 저도 이전에 좀 초창기, 사회생활 초창기에는 연봉이 중요했었어요. 좀 다르시군요. 네, 근데 중요했었더라도 어차피 그때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부장 직급까지 올라서 경험해본 바로는 전 지금은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얼마나 좀 배울 수 있나. 이 배울 수 있느냐가 저 사람 돈을 싫어하나? 저 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배운다는 게 그렇죠. 제가 어떤 제 역량이 향상되고 저의 그런 프로로서 저의 능력을 좀 향상시키면은 연봉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보고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직장 선택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되게 선순환적인 사고방식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장님들이 계신다면 우리나라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의 자리까지 올라섰는데도 나는 더 배우고 싶다. 그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 석자에서 그 회사 이름을 떼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네, 그러려면은 제 능력과 제 순수한 제 역량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계속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도 죄송한데 다시 기회는 한 번만. 성장할 수 있는 돈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 3위가 일단 고용 안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이게 또 좀 연차가 쌓이면 또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2위가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많이 옮겨보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고. 자, 1위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봉이었습니다. 이 세 분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도 사실 빠지지 않았어요, 이 연봉 얘기가. 그렇죠. 근데 김성우 부장님은 지금은 난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중요하죠. 솔직히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면 거짓말입니다. 네. 저는 연봉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요? 돈이 여태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전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나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에 봉사활동 하러 가는 거 아닌 이상 그렇죠.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단은 그게 맞지 않을까. 그 이후에 자아 성장 이런 건 고민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 딱 박혀 계시네요. 그 돈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연봉이란. 네. 1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연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많이 궁금하죠. 솔직히 연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거든요. 뭐 어디가 많이 준다더라, 뭐 여기가 조금 준다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오늘 어떻게 제가 속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봉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좀 뭐 공자맹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연봉의 좀 개념부터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연봉이라는 게 사실 월급 곱하기 12에서 그게 연봉이 아니죠. 아니죠. 네. 보통 연봉의 구성 항목들을 좀 보면 네. 첫 번째는 기본급. 월급? 네. 네. 연봉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급여 책정되는, 그러니까 12개로 나눴을 때 월급이 되는? 네, 월급이 되는 숫자가 기본급에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당? 네, 근무 시간 외 수당이라던가 예. 휴일 수당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수당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팀장이면 직책 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자격 수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럼요. 가족 수당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어요. 그 각 직무별로, 그다음에 맡은 바의 직책에 따라서.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성과와 그다음에 회사의 성과가 100% 달성이 됐었을 때, 그리고 네. 아니면 초과했을 때 네. 받는 인센티브로 네. 성과급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지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 기타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설 상여금이라던가 네, 추석 상여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이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 유류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통신비를 실비로 또 지원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것도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법인 차량 지급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연봉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연봉이 굉장히 다양한 금액이 네. 들어가 있네요. 이게 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연봉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연에 받는 금액을 연봉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급여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확정된 고정 금액을 보통은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거여서, 그렇죠. 예.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맞아요. 물론 레인지로 표현을 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그거는 이제 변동급이라고 해서 확정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보통 그쵸. 고정급이라고 하는 부분만 연봉이라고 해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봉 얼마야? 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급만, 변동금이 아닌 금액으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변동급이 높아 라고 얘기해서 토탈 얼마 정도는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면 이제 기본급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하신 고정적인 급여를 얘기하는 게 뭐 보통 연봉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보통 제가 후보자들이랑 연락을 해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원촌징수 영수증이라고 보통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받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서류에 그 서류에는 성과급이 다 포함이 돼서 나와요. 네, 그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을 본인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성과급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게 보통은 이제 저희 인사 쪽에서는 네네.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연봉이구나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인사용어로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연봉이 있고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봉이란 거는 내가 보장된 금액.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급은 인센티브도 포함되고요. 네네. 변동될 수 있는 금액.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업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는데 어떤 기업은 뭐 피모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안정적인 계속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연봉이란 개념에 성과급도 포함시켜가지고 맞아요. 또 회사마다 그런 안정적인 회사들은 그 연봉 그러면 성과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500대 기업의 재작년 기업 평균 연봉이 7,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7,400만 원.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합하면
7,4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맞는 말인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들으시면 좀 좌절감 빠지실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7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어느 네. 정도 대기업에서 최소 차장급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렇죠. 제가 아는 있는데 상식에서도 그 정도는 그쵸.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차장급 이상보다는 차장급 이하가 훨씬 더 인원수는 많을 맞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면 7,400만 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 숫자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마도 뭐 해당 어떤 임원분들이라든지 모든 그런 보너스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입 사원분들이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대리 사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낮을 거고요. 네.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예. 아마 임원이나 차부장급에 대한 부분 혹은 네. 중간층이 좀 인원수가 적다든지 네. 아니면 오너 사장님의 연봉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 정도 연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연봉의 계약 연봉이 아니라 연까지 받았던 네. 토탈 거를 합쳐보면 아마 거기에는 식대의 밥값에 교육비까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정도 7,400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보통?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장 이상은 돼야 되지 차장 않을까. 이상? 네,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확 뛰나요? 그러면 연봉이? 순식간에 이렇게. 회사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호봉제로 이뤄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대리에서 과장급으로 진급할 때 좀 많이 오르고 아. 과장에서 차장 오를 때 이렇게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뭐 직무적으로 올라가시는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초봉은 사실 또 조사해온 게 있어요. 오. 네.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오늘 많이 네, 하셨네요. 많이 왔죠. 500개 기업의 신입사원 초봉 평균을 제가 봤더니 3,3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3,325만 원이라고.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느 정도 저는 좀 합리적인 네, 저도. 숫자라고 보고요. 오. 예, 물론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4천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물론 500대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큰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또 3천대나 3천대 초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적절한 평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저도 거예요? 동의하는 부분.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초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네. 다만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뭐 4천만 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연봉 인상분이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3,500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연봉 인상분이 200, 300씩 간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시잖아요. 취준생분들은. 그렇죠. 예, 앞에 나온 금액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사의 전략입니다. 앞에는 크게 해놓고 인상률이 없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초봉이 3,300이 평균이라고 해서 저기는 저 고정된 생각으로 저 금액을 계속 받겠거니 혹은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시니까 모르죠. 그냥 추측컨대 그 금액만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다 도니까요. 소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12로 나누면 300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는 어디든 300 이상 받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이렇게 뭐 초봉이 4천이 넘는다. 이렇게 해도 사실 세금을 많이 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은 얼마나 뗀다고 알면 될까요? 10% 자기 받는 연봉의 10%보다는 좀 낮다. 네. 한 8에서 9%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소득 구간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 그 공제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입사원 시절 때가 세금을 네. 좀 덜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10% 이거 점점 세금 떼는 네. 그 율이 올라갑니다. 네, 부장직급으로 갈수록 또 많이 뗍니다. 많이 떼시나요? 네, 많이 떼고 있습니다. 부장직급은 상관없고 네. 소득에 따라서 가는 거죠. 소득이 많으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소득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이건 네, 또 참 민망합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저는 세금을 많이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세금 일에 많이 대해서. 떼도 돈 많이 받으면 좋죠. 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궁금한 것들 제가 질문 확확 하겠습니다. 네. 그 기업이 그 기업이 가장 연봉 많이 주겠죠? 그 중에서도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있다는 게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각
10대 그룹사들의 계열사를 좀 살펴보면 네, 어느 계열사이냐에 따라서 받는 연봉의 그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H그룹사 뭐 차 만드는 회사. 예, 그렇죠. 유명하죠. 네,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쪽이 가장 아무래도 신입 초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요. 보통 다른 10대 그룹사 좀 낮은 계열사들보다도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3,000만 원이요? 네. 6천까지도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죠? 네, 어쨌든 3,000만 원 정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럼요. 뭐 이 정도 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꼭 그 자동차 계열사 말고도 그 관련된 부품사들도 차 그룹에 있는? 네. 뭐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가 완성차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엔진 모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많죠. 변속기도 있죠. 네, 그럼요. 그거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그만큼의 연봉을 받는다. 더 많이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룹 오히려. 내에서도. 예. 네. 뭐 워낙에 유명한 얘기들이니까 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가요? S는 어떤가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네. 현대 네네. H 자동차에 들어가셨다가 예. 1년 정도 일을 하시고 직원 혜택도 누리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한 35에서 40% 차를 싸게 살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와, 그거를 좋네요. 사고 그만두시고 나서 왜 그만 S전자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내 커플까지 되셔서 억대 연봉에 2년 차에 이제 이루시는 분도 예전에 거기서 있었어요. 차 장만하시고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렇죠. 혼수 다 장만하시고 스마트폰 사시고 그럼 되겠네요. 아주 전략적이셨죠. 굉장히. 그때는 되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직을 한다는 거는 뭐 연봉이 두 회사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성과급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초봉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성과급이 뒤에 회사가 좀 많은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사실 얼마 줬는지 그냥 좀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수치가 저는 진짜 궁금해서. 네. 뭐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일단 뭐 현차가 뭐 3천 정도 더 받는다고 하셨는데 뭐 보통은 5천 초반에서 뭐 6천까지도 가죠. 6천까지 가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그 3전 쪽은 거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기본급이 낮죠, 거기. 네, 기본급이 조금 낮고 성과급이 많이 받는데 네. 뭐 지금 구체적으로 3개 사업부가 메인이잖아요. 네네. 반도체랑 모바일이랑 생활과전. 다 성과급 비율이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의 5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그래요? 네. 정확하게는 연봉이죠. 50%. 네. 연봉의 50%? 네. 뭐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모바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좀 낮거나 이 정도이고 생활과전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 10% 정도 낮아 20% 정도. 요즘 반도체는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도체는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네. 그 밑에 있는 협력사들도 굉장히 성과급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못 갔다 그러면 그쪽 밑에 있는 협력업체를 가도 비슷한 수준의 초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요즘 반도체 사업은 굉장히 호황인 상황이고요. 말씀 하신 김에 네. 아까 차화정 얘기하셨잖아요. 화학, 정유 이쪽은 어떤가요? 화학은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루는 원료에 따라서 네. 이게 잘 나가는 화학 제품이 있고 네.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또 원료를 다루는 회사들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뭐 OLED 시장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 그렇죠. 관련된 화학 제품들을 다루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성과급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듣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성과급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금융권 얘기하셨잖아요. 예. 금융권은 어느 정도 받나요? 저는 은행엔 예금만 하러 가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받는지 그러세요? 다음에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은행도 은행보다는 사실 네. 좀 다른 쪽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워낙 많잖아요.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렇죠. 증권사 보험사도 있고 투자회사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
진짜 연봉 많이 받고 싶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전략 컨설팅 쪽에 관련된 기업들 뭐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맥킨지라던가 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던가 베인앤컴퍼니 이런 정도는 초봉은 사실 5천 정도 돼요. 시집 같은 경우. 근데 3, 4년 정도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3, 4년 뒤에 1억이 된다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뭐 팀장, 이사, 상무까지 달면 뭐 2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그 회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보통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 정도 주면 뛰어다닐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그 MBA나 석사 이상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처음에 이제 학사로 졸업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 컨설팅 업체이기 때문이죠. 근데 학사로 졸업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어떤 뭐 리서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년 하다가 보통 이제 또 회사에서 지원해가지고 MBA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그 석사를 해서 와야 됩니다. 왜냐면 전략 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그 산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컨설팅 회사 다니지 않으세요? 네, 지금 제가 컨설팅 회사 저는 그 전략 컨설팅 회사는 아니고 물론 전략 컨설팅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회계 컨설팅, 그 재무 컨설팅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걸어 다니세요? 뛰어다니세요? 그 개인의 연봉을 그 남에게 이제 누설하는 것은 회사 기본 내규상 취업규칙상 금지돼 있습니다. 당황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컨설팅 회사 안에서도 사실 인사 쪽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 연봉이라고 하면 그쪽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좀 직무마다도 조금 다른지 또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외국계 기업, 특히나 외국계라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급이라고 해가지고 직무에 따라서 다 그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아 그래요? 아예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만약에 제가 그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HR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평가 보상을 하느냐, 뭐 채용을 하고 있느냐, 어떤 뭐 조직 인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해당되는 연봉이 평균 연봉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년 차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은 그게 좀 더 정립이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직무별로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직무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는 일, 예를 들어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SCM, R&D, 뭐 저희와 같은 지원 조직, 재무나 인사 같은 이렇게 나눴을 때에 내부에서의 기본급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정해진 연봉이 있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외국계 기업은 그 안에서의 또 직무급을 또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저도 이제 뭐 그게 못 느끼는 부분인데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은 목표 달성을 해야 되고 마케팅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본급이 오히려 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많이 주는 구조로 간다든지 저희와 같은 지원 조직은 평균인 거죠. 그 영업 조직의 평균이고 SCM, R&D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뭐 앞서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과를 가서 그쪽에 연구팀에 들어가서 했으면 성과급을 당연히 더 많이 받는. 그럴 수 있죠. 뭐 바이오나 헬스 쪽 계열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와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이라던가 전기공학이라던가 기계공학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사들이 제조기업인데 그런 기술 기반의 제조기업이다 라고 하면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이과를 갔어야 됐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무래도 좀 R&D 직군이라던가 엔지니어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도 정말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한번 해볼 걸 공대 가서 그 공주님처럼 학교 생활도 좀 해보고 아름이. 네네 그럼요 그것도 해보고 스페셜리스트도 한번 커보고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상상을 잘 못하실 텐데 그 정도예요? 도대체 어느 제가 정도인지.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은 호주에 계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건축 쪽 관련 그러니까 플랜트 관련 쪽에 건축 스페셜리스트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80년생이었나?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한데 연봉이 3억이 넘으셨어요. 80년생이면 저보다 10살밖에 안 많으신데. 네. 멋있다.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참 연봉의 세계가 참 재밌네요. 역시. 네. 궁금했던 점들이 계속 해결이 되니까. 이게 또 계속 재밌어요. 문과 분들은 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문송하죠. 많죠. 그쵸, 뭐 그렇진 문송하다는 않죠.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물론 현실적으로 기회가 좀 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를 못 가서 뭐 후회한 것은 그 연봉 때문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저도 지금 충분히 그 이공계 분들보다도 저희 비슷한 나이대와 비슷한 경력대 이공계 분들보다도 좀 더 이제 많은 연봉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충분히 그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한다면은 맞아요. 연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얼마를? 네, 이거는 그 회사 취업 규칙상 제가 이거를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손으로 보여주세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제가 2번 네, 찍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3번도 한번. 8번 남았어요. 물을 좀 들이시고. 사실 근데 문과에 가신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정해져 있다면 꼭 회사에 어떤 뭐 삼성전자에 안 들어가더라도 뭐 저처럼 방송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돈 잘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요. 네. 특수한 케이스. 얼마 정도? 네, 이거는 그 회사 내부 규정. 알겠습니다. 그러시구나. 대기업 굳이 대기업 얘기만 하고 있는데 대기업 말고도 돈 많이 주는 회사 많죠? 어떠세요? 슈피겐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예.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이고요. 제가 변동금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들어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진짜 그렇겠네요. 매달 뽑고 있으니까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도 매달 뽑나요? 신입 경력 할 것 없이 매달 뽑고 매달 전체 인원의 15%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매달 그렇게 인원을 채용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저는 회사 내규도 있기는 하지만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네요. 따로 찾아가도 되나요? 따로 연락. 숫자로 이렇게 말씀. 예, 알겠습니다. 딱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상무가 네 친구냐고. 제 기본급이 1억이었는데 그쪽에서 7,500만 원을 연봉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할인하셨나? 그래서 얼마 정도? 특수한 케이스. 얼마 정도? 정말 마지막으로 제 연봉을 좀 공개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요? 와.